박근혜 대통령이 재차 국정 혼란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검찰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고 특검까지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지역 민심은 진정성 없는 사과라며 여전히 싸늘합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삼례 나라 슈퍼 3인조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이례적으로 입장 자료를 내고 이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사과했습니다. 전북대병원의 권역응급센터 지정 취소 기간이 당초 6개월에서 2개월 안팎으로 축소됩니다. 전북을 찾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밝힌 내용입니다. 완주 삼봉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계획 수립 10년 만에 착공됐습니다. 모두 6,000세대와 10여 개 공공기관이 밀집해 완주군의 핵심 지역이 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담화문을 발표하고 국정 혼란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검찰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고 특검까지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진정성 없는 사과라며 민심은 여전히 싸늘했습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발표에도 도민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와 특검까지 수용하겠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천하 뭔 말해도 신임이 없으니까 내가 그냥 내려놓고 여자로서 힘이 없고 어렵다고 말고 그냥 내려놓고. 박 대통령을 지지했다던 도민조차 분노와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꼭두각시 그 역할만 했다는 것이 참 원통하죠. 저희들이 우리가 대통령을 뽑아준 저희들 자신이 짜증나요. 박근혜 정권 퇴진, 전북 시국회의 역시 시민들의 분노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은 말뿐인 사과라고 반발했습니다. 검찰 수사와 특검 수용도 자리에서 물러난 뒤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시 그 퇴진만이 그 모든 어지러운 전국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담화는 안함만 못한 그런 그 결과인데요. 시민단체들은 내일로 예정된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전북도민 총걸기 대회는 물론 촛불 집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또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날 때까지 모든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JTV 뉴스 송창용입니다. 검찰이 삼례 나라 슈퍼 강도치사 재심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억울하게 옥살을 했던 삼례 3인조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이례적으로 입장 자료를 내고 이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사과했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지법은 지난달 삼례 나라 슈퍼 강도 치사 사건 재심에서 이른바 삼례 3인조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교도소 안에서 비록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은 저도 아빠도 이제 하늘나라에서 좀 기뻐하실 거예요. 아빠는 장례식도 못 치러드리고 그랬지만. 1심 선고 일주일 만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삼례 3인조는 17년 만에 살인자라는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검찰은 입장 자료를 내고 재심 전후의 증거관계를 종합한 결과와 항소 제기로 피고인들에게 미칠 또 다른 고통 등을 참작해 항소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랜 기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은 피고인들과 가족, 피해자의 유족들에게도 진심을 담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실상 사과했습니다. 경찰도 수사의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해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오랫동안 고통을 받은 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기관이 사법 피해자들에게 사과 입장을 밝힌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고 상식에 맞는 결정입니다. 다만 사과의 근거가 됐던 잘못, 그걸 구체적으로 밝혀야 됩니다. 누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명백히 밝혀야지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죠. 하지만 경찰과 검찰은 사회적 약자를 죄인으로 몰아 옥살이를 시켰고 진범이라고 자백한 새로운 용의자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죄는 인정을 다 했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누가 아니라고 했죠. 맨 마지막에 검사가 이러는데 누가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못 믿는다고 하잖아요. 뭐가 되겠습니까? 삼례 3인조와 같은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지금 필요한 것은 두세 줄짜리 사과보다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스스로 밝히고 진정한 용서를 구하는 용기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주시가 미르재단 출신으로 전주 한집위원회 민간위원을 맡고 있는 조모 씨의 해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조 씨가 미르재단 이사로 일하다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미르재단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만큼 조 씨를 한집위원회 민간위원회에서 해촉시키는 게 가능한지 조례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한집위원회는 전주시 전통 한지 육성 사업을 자문하고 심의하는 기구로 지난 8월에 구성됐고 민간위원은 조 씨를 포함해 모두 12명입니다. 조 씨는 전주시 문화예술 분야에서 6년가량 공무원으로 일했고 현재는 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 대표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대병원의 권역응급센터 지정 취소 기간이 당초 6개월에서 2개월 안팎으로 축소됩니다. 오늘 전북을 찾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응급 환자들의 불편을 고려해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2살 나이에 수술을 거부해 사망 사건을 초래한 전북대병원은 이달 중순쯤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이 취소됩니다. 지정 취소 기간이 6개월이라 내년 5월까지 전북에서 권역응급센터가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전북대병원을 찾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응급 환자들의 불편을 감안해 취소 기간을 줄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 장관과 김광수 국회의원 그리고 전북대병원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런 안에 합의했습니다. 시설 인력 보완 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보완이 된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올해가 넘기기 전에 다시 중앙의료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지정 취소와 관련해서는 다시 재지정했습니다. 재심사와 각종 행정 절차를 고려하면 전북대병원의 권역응급센터 취소 기간은 11월 중순부터 내년 1월 중순까지로 2개월가량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취소 기간이 줄어들면 환자들의 불편도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대병원은 2달간의 지정 취소 기간에도 응급 환자를 이전처럼 치료하기 때문에 환자 불편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응급센터의 인력과 시설을 보강하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했습니다. 150억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응급센터 뒤쪽에 4층 규모로 건축을 할 계획인데 응급수술실을 지금 2개를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각성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 응급의료 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정부가 지정 취소의 축소를 언급한 가운데 전북대병원이 응급센터를 획기적으로 바꿔 올 연말 다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재지정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환경부가 익산 폐기물 불법 매립업체와 배출업체에 대해 조치 명령을 내리기로 해 해결의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환경부는 익산시에 오는 11일까지 낭산면의 한 폐석산 복구업체에 대해 폐기물을 파내고 원상 복구하라는 조치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새만금 지방환경청에도 폐기물 배출업체에 조치 명령을 내릴 것을 지시했습니다. 환경부는 폐기물 불법 매립업체와 배출업체가 지정된 기간 안에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 대집행을 통해 직접 원상복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지자체와 기상지청 등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는 기상관측 정보와 재난경보시설 정보가 연말까지 한 곳에서 통합 관리됩니다. 전라북도는 14개 시군과 기상지청, 농어촌공사 등에 분산된 기상관측과 재난경보시설 정보를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통합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면 광역 차원의 재난 대응 역량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장기간 표류해온 완주 삼봉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오늘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91만 제곱미터의 6천 세대와 10여 개 공공기관이 밀집하는 완주의 핵심 지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둘, 셋! 함께! 완주 삼봉지구가 사업 추진 10년 만에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2007년 사업계획 수립 이후 핵심이었던 완주군청이 용진면으로 이전해 사업성이 더 악화됐던 상황. LH는 우수한 교통망과 산업단지 연계성을 최대한 살려 단지를 설계했습니다.
27만 평의 대규모 단지로서 주민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근린공원, 또 생활 여건시설, 상업시설 등이 고루 갖춰주도록 배치하였습니다. 2020년 8월에 완공될 삼봉지구는 모두 91만 제곱미터.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등 공동주택 5,700세대를 비롯해서 단독주택까지 총 6,000세대가 들어서 15,000명의 인구를 수용하게 됩니다. 완주 지역 주요 공공기관도 대거 이전하거나 신설됩니다. 완주 보건소와 상하수도 사업소 같은 기관과 육아지원센터, 사회복지관 등 주민 이용시설이 들어서고 완주 소방서도 신설됩니다. 군청과 교육청을 뺀 완주군의 핵심 기관과 시설이 대부분 입주할 예정입니다. 삼봉 웰링시티는 우리 완주가 15만 자족도시로 나아가는데 주축들이 될 것이며 행정, 문화, 복지의 중심 도시로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삼봉지구의 명칭은 웰빙과 힐링을 접목한 삼봉 웰링지구. 사업이 완공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지역 산업단지 인력과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완주군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전북도청과 14개 시군을 비롯한 전북의 15개 자치단체 가운데 전주시의 재정 자립도가 가장 높고 남원시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지난해 전북의 재정 자립도를 보면 전주시가 33.04%로 가장 높고 완주군이 31.7%로 뒤를 이어 전주와 완주만 30%대로 조사됐습니다. 전북도청의 재정 자립도는 23.48%였고 정읍과 남원, 김제 등 8곳의 재정 자립도가 10%대에 그친 가운데 남원시가 11.64%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전주 에코시티와 만성지구, 효천지구 등 신도시 개발지구에 보도와 분리된 자전거 전용 도로가 개설됩니다. 전주시는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이들 신도시에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가 아닌 분리형 자전거 도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신도시에 설치하는 자전거 도로의 길이는 에코시티 10km, 만성지구 8km, 효천지구 5km입니다. 전북현대가 이번 일요일 홈에서 올 시즌 마지막 경기를 갖습니다. 치열한 우승 경쟁을 펼치고 있는 서울과의 피할 수 없는 맞대결인데요. 반드시 이겨 3연패를 이루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결전의 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북현대는 치열한 우승 경쟁을 펼치고 있는 서울과 이번 일요일 홈에서 맞붙습니다. 우승을 결정짓는 올 시즌 마지막 경기입니다. 두 팀 모두 승점은 67점으로 같지만 다득점에서 5점을 앞선 전북은 비기기만 해도 챔피언에 오릅니다. 가장 마지막 경기, 또 가장 중요한 경기를 반드시 홈팬분들 앞에서 승리로 장식을 해서 저희 홈 경기장 안에서, 저희 전주성 안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리고 싶습니다. 올 시즌 우승컵을 들어올리면 전북은 성남에 이어 두 번째로 리그 3연패라는 금자탑을 쌓게 됩니다. 최광희 감독은 5차례 우승으로 우리나라 프로축구 사상 최다 우승팀 감독에 오릅니다. 또 시즌 관중 40만 명은 물론 2년 연속 K리그 관중 30만 명 돌파 기록에 도전합니다. 지난해 정규리그 우승과 챔피언 결정전 준우승을 차지한 전주 KCC. 하지만 시즌 초반부터 1승 4패로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KCC가 홈에서 3연전을 갖습니다. 내일 SK와의 경기를 시작으로 삼성, KT와 잇따라 맞붙습니다. 하승진이 수술대에 오르고 안드레 에밋이 부상으로 자리를 비운 가운데 나머지 선수들이 홈팬들 앞에서 어떤 활약을 펼칠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동학농민군의 최고 지도자 전봉준 장군의 것으로 추정돼 발굴 조사가 이루어졌던 묘소는 전봉준 장군의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안 전공지묘 발굴 추진위원회는 묘소 발굴 과정에서 가로 1.3m, 세로 2.6m, 두께 40cm의 회곽이 발견됐는데 이는 17세기 조선 중기 장묘 양식으로 전봉준 장군의 사망 시기보다 훨씬 앞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진위원회는 발굴을 중단할 계획이지만 정읍 씨는 이 묘소가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으로 활약한 전덕린 장군의 묘소일 가능성도 있어 발굴을 계속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 바다의 날 기념식이 새만금에서 열립니다. 해양수산부는 내년 5월에 열리는 바다의 날 기념식 개최지로 새만금 신시광장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바다의 날 기념식 개최를 두고 전북과 인천, 경기가 경쟁해왔습니다. 전라북도는 바다의 날 기념식 유치를 계기로 새만금컵 국제요트대회와 한국어업기술학회 심포지엄 등을 개최해 해양산업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도내 창업 벤처붐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스타트업 전북 2016 행사가 개막됐습니다. 전주 풍남문 특설무대에서 열린 개회식에는 송하진 지사와 정원택 전북 중소기업청장, 도내 주요 대학 총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메이커스 및 대학생 창업 동아리 경진대회 시상식과 창업 벤처 주간 선포식 등이 진행됐습니다. 전주 풍남문과 월드컵 경기장 웨딩홀에서는 내일까지 창업 벤처 아이디어 제품 전시회와 청년 기업가 정신 전시회, 1인 창조기업 우수 제품 전시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집니다. 전북 자활 어울림 한마당 축제가 자월 사업 회원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17개 지역 자활센터에 소속된 회원들은 문화공연과 운동회 등을 통해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으며 지역 공동체 발전을 위해 기여한 26명의 회원들에게는 표창장이 전달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군산시 조총동 한 초등학교의 급식실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1,2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학생과 학부모 1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